네, 안녕하세요. 음악교육과 안지수입니다. 자, 오늘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먼저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보나치 수열이란 앞에 두 수의 합이 바로 뒤에 수가 되는 수의 배열을 의미하는데요. 이탈리아의 수학자인 피보나치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 유래는 토끼의 번식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자, 어떤 남자가 벽으로 둘러싸인 장소에 한 쌍의 토끼들을 둔다. 만약 각 쌍이 두 번째 달부터 매달 토끼를 한 쌍씩 낳는다고 가정한다면 그 해에 몇 마리의 토끼가 생산될 것인가? 의 문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처음에 A 토끼 쌍이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1개월 후에는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2개월 차부터 새끼를 낳기 때문인데요. 2개월이 지나면 A는 그대로 있지만 A가 낳은 B라는 한 쌍의 새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B는 한 달 후에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죠. 새끼를 낳을 수 없으니까요. 근데 A는 계속해서 2개월 차부터는 매 달마다 계속해서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낳은 C, 그리고 원래 A, B가 3개월 차에 있고요. 이제 4개월 차부터는 A도 새끼를 낳고 B도 새끼를 낳고 C는 가만히 있지만 C도 4개월이 지나고 이제 5개월 차부터는 G라는 새끼를 낳는 걸 볼 수 있죠.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총 토끼의 쌍의 수를 세 보면 오른쪽과 같은데요. 자, 1개월 차에 한 쌍, 2개월 차에 한 쌍, 차례로 2쌍, 3쌍, 5쌍 이런 식으로 1, 1, 2, 3, 5, 8, 13과 같은 수의 배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 수열은 수학이나 과학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 수열,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타나는 수들을 각각 피보나치의 수라고 부릅니다.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상자와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피보나치 수열이 쓰이는 말씀드린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지만 해바라기의 씨앗, 꽃잎의 수, 앵무조개의 껍질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꽃잎의 수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식물, 이 꽃의 꽃잎 수가 3, 5, 8, 13과 같은 피보나치의 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꽃이 활짝 피기 전까지 꽃잎이 봉오리를 이루어서 꽃 안에 있는 암술수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꽃잎들이 이리저리 겹쳐져야 하는 거죠. 근데 꽃잎이 3, 5, 8, 13 등 피보나치의 수일 때 꽃잎을 겹치기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알기 어려운 그런 자연의 법칙들 때문에 피보나치 수열이 이렇게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수열이 이 유용성을 갖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한 코딩, 파이썬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코드가 짜져 있고요. 먼저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처음에는 몇 번째 항까지 구해볼까요? 라고 써있어요. 임의로 6번째 항까지 구한다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번째 항까지의 피보나치 수열이 프린트가 되었죠. 이거는 실제로 이 게임을 진행할 때는 굳이 프린트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 피보나치 수열에 있는 피보나치의 수를 맞추는 게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몇 번을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임의로 3번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보나치의 수들에는 어떤 수들이 있을까를 했을 때 예를 들어 8을 입력해 볼까요? 8은 지금 6번째 항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6번째 항에 8이 있다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그럼 이번엔 틀려볼게요. 4를 입력을 하면 실패가 뜨고요.
그리고 처음에 6번째 항까지라고 했는데 만약에 7번째 항인 13을 입력해 준다면 이 또한 실패라고 뜨면서 마무리가 되는 이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um이라는 변수를 정의를 했는데요.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것은 처음에 했던 몇 번째 항까지 구해볼까요? 그래서 6번째 항이다. 그러면은 int로 이제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 해줬죠. 그럼 6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 6이라는 숫자가 num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sequence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주고요. A1과 A2를 각각의 1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A1, A2를 sequence라는 이 리스트에다가 첨가를 해줬어요. 다음으로는 반복 함수를 썼는데요. for i in range 3, 세 번째 항부터 num 플러스 1 항의 전까지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즉, 세 번째부터 num, 즉 6번째 항까지 구해본다고 입력을 했다고 가정하면 세 번째부터 6번째까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반복할 것이냐? 그럼 A3를 정의해줘야겠죠. A3는 이전 두 수의 합이니까 A1 플러스 A2가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A1은 A2가 되고 A2는 A3가 되는 이러한 변화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퀀스라는 이 리스트에 A3 항도 같이 첨가를 해주고요. 그러면 A3가 3부터 num까지 다 추가가 되면서 시퀀스에는 이 피보나치 수열이 저장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프린트 시퀀스 해줬더니 밑에 출력된 것처럼 시퀀스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게임을 실제로 진행한다면 이 프린트는 굳이 안 해주는 게 좋겠죠. 다음에는 그냥 공백을 준 거예요. 여기 보기 편하게 하려고 한 거고요. 자, 다시 한번 result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n이라는 변수를 정의할 건데요. n은 몇 번의 기회를 줄 것이냐를 숫자로 입력하는 것이죠. int를 통해서 예를 들어 3번의 기회다. 그러면 n은 3이 되겠죠. 다음으로 반복 함수를 통해서 자, 이번에는 n번 반복할 건데요. x라는 수에도 저장을 할 거예요. x는 무엇이냐면 피보나치 수열에 어떤 수들이 있을까 하고 우리가 맞춰보는 그 도전하는 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int를 통해 수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 도전한 이 수가 만약에 sequence라는 리스트 안에 있다면 그러면 이 x를 result 항에 추가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자 프린트를 합니다. 이 x가 시퀀스에 있기 때문에 지금 프린트하고 싶은 것은 몇 번째 항, 시퀀스의 몇 번째 항에 이 x가 있는지입니다. 그쵸? 그래서 근데 파이썬은 다른 것들과 다르게 0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첫 번째 항을 0으로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sequence.indexx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줘서 실제로 우리가 첫 번째 항을 1이라고 셌을 때에 몇 번째 항인가를 표현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8이다. 그러면 6번째 항, 5 플러스 1번째 항은 8이다. x라고 출력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 시퀀스 내에 없는 수거나 혹은 범위를 초과한 수인 경우에는 실패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코드 설명을 마쳤고요. 네, 잠시만요. 네, 만약에 이 도전에서 맞춘 수들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프린트를 해서 알아보고 싶다고 한다면 프린트 리설트를 통해서 내가 맞춘 수들만 다시 한번 나열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일단 특정한 원하는 항까지 프린트를 하는 방법을 뜻하는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항까지의
피보나치 수열에서 그 범위 안에 있는 피보나치 수를 맞추는 게임. 거기에 더해서 이 수가 그 피보나치 수열의 몇 번째 항에 속하는지까지 출력을 해줘서 좀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